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심사가 높은 공적인 사안인데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밝혀온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개혁 이슈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로 어차피 수사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미리 착수하는 게 부담도 없고 수사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에도 법무부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검찰이 작정하고 조국 후보자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될 것인 만큼 설령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면 사실상 식물장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총장은 대통령 독대를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오밤중에 상당히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그 사임을 안 시키는 지명 철회를 안 하는 거냐. 응? 이러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 사표 내겠다. 이런 걸 호통치듯이 얘기를 한 거야, 민정수석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명확한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인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고. 공수처는 국회는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2주 전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가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서 개인 범죄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수사 과정을 두고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도했던 것에 비해서 정작 중요한 유무죄를 가리고 있는 이 재판 과정 보도가 소홀한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오늘 조국 사태 재판을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조국 일가 의혹은 본물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의 특혜 의혹부터 앞다퉈 쏟아졌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로만 외치던 공정과 정의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실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렵사리 합의된 다음 날 검찰은 서울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열린 청문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던 한밤중에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그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팽팽하던 이튿날.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걸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론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돌려놓았던 이 보도. 그러나 오보였음이 밝혀지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4월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건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 총장 직인이 찍힌 아들의 상장 파일이었고, 총장 직인 파일은 SBS 보도 사흘 뒤 제출된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김명자, 조국, 국무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보안.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이어 자녀들이 지원했던 학교들까지 검찰의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당연하죠.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났는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나도 많이 느끼죠 요새 좀.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너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래 밑으로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밑에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은 없지.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보수는 그런 거는 절절미해 보면.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당해 화.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질문 그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총장은 대통령 독대를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오밤중에 상당히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그 사임을 안 시키는 지명 철회를 안 하는 거냐. 이러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 사표 내겠다. 이런 걸 호통치듯이 얘기를 한 거야 민정수석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명확한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인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고.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무기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그게 노무현파야. 문재인파는 아니고. 아, 그게 그렇지. 너무 다르대. 예. 우리 아빠는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몸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 우리가 예. 왜 배신당했는지. 예.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내막을 이제 그렇죠.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꼭 뭐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이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 그게 노무현파야. 문재인파는 아니고. 아, 그게 그렇지. 너무 다르대. 예. 우리 아빠는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몸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 우리가 예. 왜 배신당했는지. 예.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내막을 이제 그렇죠.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꼭 뭐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이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가 오래 전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가 오래 전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의외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 즉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반대로 징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를 얘기하잖아요. 왜? 윤석열은 왜? 네, 여기 가설이 많아요. 뭐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의 정책 야심설까지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죠. 뭐 개인적으로 대호 프로젝트. 네, 대호 프로젝트.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책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 윤석열 총장을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댓글 수사나 혹은 삼성 수사 굉장한 잘된 수사거든요. 박수쳤던 사람으로서 그 행보와 발언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중에서 여기서도 한번 분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워딩은 충정이에요. 충정. 네. 그 충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는데
저는 거기에 윤 총장의 진심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충정이라는 단어에. 그게 무섭지 근데. 자, 그 말인데 네. 그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뭐든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무엇으로? 난 별로 없어.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도. 되게 중요한 발언이야. 예. 그거는 그걸 어느 시점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맞아요. 거기 도달하고 나면 이게 변방 콤플렉스하고 쌍을 이루는 관념이네.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자, 제 관점을 이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이게 꼭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였다. 그럼 인정 욕구가 있을 텐데 그 윤 총장의 인정 욕구는 과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 총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분의 정체성은 스스로도 그렇고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 검사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는 기수 문화가 강하죠. 근데 9살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9년은 자기 상사지만 자기보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9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한 번에 다 사법시험 되는 건 쉽게 아니니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보통 대여섯 살 이상 자기 기수들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지만 그냥 퉁쳐서 그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단순히 한 기수 두 기수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큰 형님. 예. 자, 조직의 서열 문화가 가능한 이곳에서 윤 총장이 그 안에서 한 개인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왔을까,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왔을까. 저는 위에서 지시하고 그걸 따르고 그로부터 칭찬받는 거로는 충족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보상은 제 짐작이에요. 본인의 보상은 위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고 위를 들이받는 거. 그러니까 위를 들이받고 아래를 보호하고 큰 형님 노릇을 하고 보호막 역할을 하고 그 역할로부터 보상을 심리적인 보상을 받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 바깥에서 처음으로 형 그리고 내가 충성할 만한 그런 존재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고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근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지.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쓰다 이거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그래 알겠어요. 여기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서울에서라든지 언론으로서 좀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느 한 편의 빵빠레가 돼서는 안 돼.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그래 알겠어요. 여기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네.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서울에서라든지 언론으로서 좀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느 한편의 빵빠레가 돼서는 안 돼.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김필 노무현파야. 문재인파는 아니고. 아, 그게 그렇지. 너무 다르대. 우리 아빠는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몸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 우리가 왜 배신당했는지. 예.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내막을 이제 그렇죠.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꼭 뭐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이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 그게 노무현파야. 문재인파는 아니고. 아, 그게 그렇지. 너무 다르대. 우리 아빠는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몸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 우리가 왜 배신당했는지. 예.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내막을 이제 그렇죠.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꼭 뭐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이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했잖아. 우리가 왜 배신당했는지. 예.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내막을 이제 그렇죠.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꼭 뭐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이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